7회차부터 이제 이어서 7회차가 이제 대문항, 세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7회차 때부터.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대문항 문제고 30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재현 설비 설치 장소에서 재현 구획 기준 5가지 열거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상호가 아니라 각각이죠. 각각. 또 하한계가 지금 기준은 각각 재현 구획 할 것들이죠. 일단 하나의 재현구획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 거실과 통로는 각각 재현구획 할 것. 통로상의 재현구획은 보행수 길이가 60m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재현구획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을 한번 기술하는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감압 방식,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중간번 방식이나 고가수저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기재해보는, 지난 회차 나왔던 문제들이 한 번 더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축이음 종류라고 해서 우리 루슬베스 해가지고 3가지만 기술하는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즈형, 스위블형, 요 4가지를 보통 저희가 이제 시공 실무 설계 시공 초반 부품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내용이어서 그 4가지를 한번 써보는 문제였고요. 혼합장치 4가지 열거하고 설명하는 문제인데, 초반에 나왔지만 한 번 더 출제가 되고 또 뒤에 가서 기출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네, 혼합장치 종류를 한번 기술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제 압축공표 미신 챔버 방식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다음 가로 5번 문제는 또 뒤에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원래 습식 외의 스프링클러는 상향식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준비 작동식하고 일자 사수식 원래 이제 상향식을 해야 되는데, 건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제로 바뀌면은 습식 부합식 외의 설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상향식 해야 되는데, 하향식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가 동파 우려가 없는 장소인 경우, 개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도 앞에 봤던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의 블록 다이어그램 어떤 관련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설치 순서를 한번 설명해보는, 순차적으로 기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어도 되고요.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뭐 화살표 하면서 기술하셔도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셔도 되고, 다 맞는 답입니다. 근데 뒤에 기출 가다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조건에 주고 빈칸에 집어넣는 이런 문제들로 좀 바뀌고 있었고요. 트렌드가. 일단 과거에는 그냥 알아서 기술해 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감지기 중 A 감지기 먼저 작동하고 이렇게 조건 줬으니까 일단 설치 순서상 A 감지기 동작, B 감지기 동작 이런 거 써라 이거죠. 그래서 최초 화재 발생부터 한번 써가지고 A 감지 동작, 밑에 화재편 점등, 뭐 전자 사이렌 기동 뭐 한다 하고, 그럼 B 감지기 작동, 그럼 자동 폐쇄 장치 작동, 이 부분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조건에 선두 2차 측 전자 사이렌, 자동 폐쇄 장치는 얘기는 없었네요, 그죠? 조건에 굳이 안 써도 됐겠는데 부분이. 네. 일단 지연 장치 타이머 작동, 요때 제일 중요한 단어 이 단어보다는 요 타이머 작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타이머 작동 이후에 솔밸브가 동작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기동용기 개방, 그다음 저장용기 개방 및 선택밸브 개방, 그다음에 이제 약제 방출, 그때 압력 작동, 방출 표시는 점등, 헤드 약제 방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이런 답보다는 앞서 봤던 블록 다이어그램 쓰는데 이제 A 감지기 작동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가로 2번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되는 구성기기 비정상 상태 감시 신호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어반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을 한번 기술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에 보게 되면 도통시험이라든가 뭐 동작시험 시 뭐 확인되는 회로들, 그래서 다음 각 확인 회로에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조항해가지고 별도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 보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 저수위 감시, 그리고 유수 검지 장치들 일자 밸브 압력 스위치, 그리고 이제 화재 감지기,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죠. 급수 배관 개폐 밸브 폐상태 확인 스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뭐 4가지 써보시오란 문제인데 물올림 탱크 저수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한번 기술해보는 문제인데 화환기 문제죠. 화환기 문제. 이렇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는 지상 25층 지하 1층의 계단 실행 아파트에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320제곱미터고요. 옥내 소화전은 층당 2개 설치되어 있다. 폐쇄형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층당 28개. 지하층의 바닥 면적 6,300제곱미터로 방화구에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옥내 소전 9개와 준비 작동 스프링클러를 혼합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펌프는 옥내 소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겸용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 가로 1번에 펌프 토출량과 동력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이때 이제 실량증 70 잡고 손실수도 25m, 전달계수 1.1, 효율 65%로 하며 방수압은 소화전 17m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율 10m 또한 플러스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펌프 토출량은 과거에는 5개였지만 지금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은 2개 곱하기 130 APM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 조건의 의미가 계단 실량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조금 제가 수정을 해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시대는 지금은 공동주택 화환기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조건이 조금 변화돼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문제 조건을 좀 수정하고 문제를 수정하면서 좀 볼게요. 지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런 유형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요 6번 조건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지하층은 같이 한번 수정할게요. 이건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을 줄 거고요.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4년도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7번 조건으로 제가 수정을 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풀이 과정, 이 조건 상태에서 제가 풀이 과정을 보면 펌프 토출량을 했을 때 옥내 소화전은 2 곱하기 130인데 스프링클러는 지금 보면은 습식이 층당 28개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아, 그게 하나 빠졌구나. 지상층이 320이고 지하 1층의 아파트고 지하 1층의 헤드 개수가 지금 빠져서 그렇겠네요. 28개가 지금 최대처럼 돼 있네요. 문제 조건이. 그죠? 네. 아, 그럼 28개로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 조건에서 그대로 쓴다고 하면 28 곱하기 가야 됩니다. 곱하기 80 해가지고 제일 많은 게 28개로 본 거예요. 근데 지하층이 사실상 이만큼이면 그죠? 조건이 좀 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건 지상이라고 보고요. 요건 제가 조건을 그냥 좀 20개 말고요. 요거는 지하에 여기에 헤드, 지하에 설치된 헤드 수는 훨씬 많을 거라서 6,300이면 거의 구역이 2개 구역 넘어가니까 100개이다. 뭐 이렇게 조건 주겠습니다. 원래 다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정하면서 문풀하게 할게요. 일단 기준개수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30개 곱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30개로 시험 낼 겁니다. 출제를 할 때 기준개수. 그럼 이때 이제 10개가 아니라 30개 돼야 되죠. 지하는 주차장으로 아파트 연결돼 있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6,300제곱미터라고 하고 방화구의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3,000까지가 이제 1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 곱하기 80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은 2,660 되는 걸로 제가 좀 수정을 좀 하고요. 그러면 전동기 동력 구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100A분의 IQH 경우식 쓰고 H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조건상에서 H1, H2, H4 17m에 플러스 10까지 보는데 요 17m가 소화전 방수압 그리고 10m가 여유분 조건 준 게 있죠. 그죠? 여기 여유율 조건 준 게 있고 그럼 기타 나머지 70하고 25가 있으니까 뭐 25하고 70을 합쳐가지고 총 메타를 지금 조건상 122로 잡고요. 그럼 밑에 양정자리 거기 122 그리고 요 값은 2.66 나누기 60 요거는 2.66 나누기 60으로 수정을 좀 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89.736 나오더라고요. 예. 89.736kW 대략 89.74 kW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헤드 수는 100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개정이 돼서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가로 2번은 이제 필요한 수온량을 구하고 수온을 전량 지하 수조로만 적용하고자 할 때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의한 조치 방법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옥내 소화전은 2 곱하기 2.6이 맞고요. 스프링클러는 30 곱하기. 이게 이제 30 곱하기 1.6 해서 수온량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53.2톤 나오게 되고, 예, 수온 바뀌어야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 성능 있는 별도 펌프를 내연기관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을 연결하여 설치할 것. 요 예비 펌프 설치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로 3번에 소화 펌프의 토출적 주배관의 수리 계산 방식에 의한 최소값을 구하시오. 배관 내 유수군 옥내 소전 설비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의한 상한값을 사용하겠다. 그럼 Q는 AU에서 D는 바로 공식 가면 되죠. D는 루트 4Q 나누기 파이 U. 그럼 이때 Q 자리를 다시 한번 2.66 쓰고요. 겸용 펌프 2.66 나누기 60. 그럼 여기 0.1187 나옵니다. 0.1187m가 나와서 118.7mm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118. 제가 7mm라고 쓰는데 옆에 가로 열고 뭐 호칭격은 125mm 배관 선정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는데요. 요때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배관 내경을 답하시오 아니고 최소값 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학원계들도 그렇고 해석은 전부 다 미리수로 답하는 거에 정답이다라고 보통 많이들 답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논란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뭐 호칭경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회차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정답 자리에다가 요거 쓰고 옆에다가 배관은 몇 미리 쓴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의도가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이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씩이다라고 할 때 방호구역 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일단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총 20 지상이 총 25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층부터 25층까지 한 층당 소화전이 2개씩 설치되어 있긴 한데 지금 세대가 어떻게 돼 있다 조건이 지금 없죠, 그죠? 바닥 면적 32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별도 조건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죠? 문제 조건 자체가 당시 기출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상은 그냥 총 층수만큼의 구역, 한 층의 면적이 320밖에 안 되니까 방호구역 1개씩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구역이 지상에 존재하고 지하는 6,300 나누기 3,000을 적용해서 2.1 나오니까 3개씩 구역이 필요해요. 3개 구역이 필요하죠. 지하 1층 규모니까 지하에 3개 구역, 그리고 지상에는 25개 구역해서 28개 구역이 나온 문제인데 뭐 제가 예상 문제 풀이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복층 구조 아파트 하게 되면 2개 층이 한 구역이 되고 그게 동이 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동의 구역이 필요합니다. 동별로. 그런 것들도 한번 예상해 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만한 회차거든요. 지금 다시 24회차가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올 회차라서 이 주차장하고 연결된 문제로 해서 아마 좀 나올 수가 있다. 앞서 제가 만들었던 예상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개 동으로 구획돼 있고 밑에 뭐 판매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런 조건상에서의 수원양 구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한번 나올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수 구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죠. 방어구역수 구하고. 예. 그냥 가로 5번은 과거에 옥내 소화전과 옥내 호스릴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였고 이 당시 때에는 호스릴의 그 방수량하고 소화전 방수량이 달랐었어요. 기준 수량 자체가.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뭐 돼 있다. 똑같이 통일돼 있고 옥내 호스릴 설비는 주배관 32, 가지 25 하라는 그 배관 미리수만 다르지 나머지 수평거리라든가 방수압, 방수량이 지금은 다 똑같죠.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옥내 호스릴 설비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죠. 각광받고 있고요. 왜냐면 사용이 간편하고 호스 꼬임 현상이 적다 보니까 좀 비싸더라도 호스를 하자. 왜냐면 호스를 해도 이제는 방수량이 나오거든요. 충분한 법적 방수와 방수량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화전보다는 호스릴로 하려고 할 겁니다. 소방청 입장은.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 호스를 설비하는 걸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7번 문제까지 한번, 7회차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